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730쪽 격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앙자와 묘자, 적자와 상자의 구분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격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병 격자는 오지병,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도구 이름이기 때문에, 그릇 이름이기 때문에 입에 붙지 않아서 어려워하는데, 원래 오지병격은 흙을 구워서 다시 잿물을 1차로 발라서 만든 다리가 있는 병 모양 솥에서 오지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리 부분을 따로 만들고 위에 몸통 부분을 만들어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붙여서 만들었던 진흙으로 만든 솥을 격이라고도 하고 력이라고도 하는 글자가 오지병격입니다. 전체가 상형문자이므로 하나씩 파자에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전체 모양이 상형이었다, 오지병격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큰 그릇을 나타낼 때 오지병격자가 사용됩니다. 격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사이뜰격, 이와 같이 언덕이 있는데 이 격자 자체가 위에 부분과 다리 부분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기 때문에 사이가 뜨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이뜰격, 가슴격, 흉격격, 몸에서 몸통과 다리 사이가 구분되어 있는 오지병처럼 가슴과 배 사이 횡격막을 격이라고 합니다. 횡격막을 격이라고 하고, 노굴용자는 이 큰 솥에 무언가를 삶아서 꿈틀꿈틀 벌레처럼 김이 올라가는 모양에서 벌레 중자가 들어가서 노굴용, 무엇이 녹을 때까지 삶고 있는 모양에서 노굴용이라고 합니다. 노길용. 다음에 얽힐 구자는 이와 같이 덩굴이 나무를 타고 엉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자인데, 소전 모양과 지금 모양은 많이 달라졌지만 앞모양은 여러가지 변하고 뒷모양해서 얽히다. 아무튼 이 구자 모양은 뭐가 얽혀있는 모양, 덩굴 모양을 구라고 합니다. 구자. 그래서 구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얽힐 구 거둘 수, 무언가를 이렇게 얽어서 걷어들인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얽혀져 있는 것을 쳐서 걷어들인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짖을 규, 부르짖을 규, 입이 얽혀서 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리만 낸다 해서 부르짖을 규, 얽힐 규. 실이 붙어서 여러 실을 모아서 얽어서 꼬는 데서 꼬다, 얽히다 라고 합니다. 꼬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얽힐 규, 얽힐 규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앙자는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서 있는 사람과 꿇어 앉아 있는 사람을 나타내서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높은 사람을 우러러 보는 데서 서 있는 사람을 꿇어 앉은 사람이 우러러 보는 데서 우러르다, 오르다를 뜻하는 글자가 높을 앙자가 됩니다. 높을 앙. 높을 앙자를 만나는 글자는 사람 인자를 더해서 사람을 높이 우러러 보다 라는 뜻에서 우러를 앙. 해가 높이 떠오르다, 높을 앙. 맞을 영자는 귀하게 우러러서 나아가서 맞이하다. 상대를 우러러서 나아가서 맞이해준다 라는 뜻이고, 높이 올라있는 것을 꿇어 앉히는 모양인데, 도장인자 형태의 반대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소전 모양에서는 여기서는 볼 수가 없지만 책에서 보면 도장인자 반대 모양인데, 손으로 높게 오르는 것을 누르다, 높은 것을 누르다 라는 뜻에서 누를 억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끼묘, 우리가 자축인묘해서 토끼띠에 해당될 때 묘를 쓰기 때문에 토끼라고 하지, 토끼와는 관계가 없고 생긴 모양을 보면 갑글문 근문까지는 보면 무언가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모양이지만, 소전 모양을 봐서 문호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을 양쪽으로 열어놓은 모양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가 토끼묘자입니다. 하지만 고문을 보면 또 이와 같은 형태로 무언가 양쪽으로 갈라놓은 모양에서 문을 활짝 열거나 물건을 갈라서 무엇이 많아지다, 양쪽으로 배가 되다 라는 뜻에서 무성하다. 이 묘자를 만나는 글자는
띠별로 토끼를 뜻하는 글자 말고는 무성하다, 누르다, 나누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띠별로 쓰이면서 띠를 나타낼 때 토끼로 쓰이면서 오전 5시에서 7시 토끼, 묘시 이렇게 쓸 때도 많이 있지만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쓰이면 토끼, 띠를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다른 글자를 만나면 무성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묘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이와 같이 토끼 묘자 말고 위에 날일자 붙어서 별 이름묘, 별 이름묘. 무성한 별자리 사이에는 백호자리, 무성한 별자리 사이에는 백호자리 7별 중에서 4번째 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에오라지류, 귀에 여러 소리가 울려 퍼지다, 울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머무를류, 밭전자 위에 이와 같이 있어서 밭에 머물러서, 오래 머물러서 머무르다, 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성한 농작물에 가꾸기 위해서 머무르다. 어떤 사람은 밭에 먹을 게 많이 무성이 있어서 머무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이고, 첨화물류, 홍류, 묘금도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한자가 있을 때 잘 부르면 성으로 써서 썼던 글자이지만 묘, 이와 같이 묘, 금, 도, 유류라고 한자를 파자에서 부르는 이름이 묘금도 류자고 본래는 칼도자가 있기 때문에 죽일 류자입니다. 죽일류. 나무 목자 붙여서 나무 중에서 생긴 거에 비해서 무성하게 풍성하게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류. 무역할무. 무역할무자는 무성하게 많은 물건을 재물과 바꾼다 라는 의미로 무역할무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주볼경. 마주볼경자는 드물게 보이는 글자인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모양이고 가운데 밥이 붙어서 먹을 게 있어서 둘이 마주 앉아서 뭔가를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경자는 임금과 마주 앉아서 음식을 함께하는 벼슬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글자가 벼슬 경자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란자는 처음에 뱃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알 같은 형태를 그린 모양인데 양쪽으로 갈라진 물고기 알들, 뱃속에 있는 알들을 나타내서 알란이라고 합니다. 알란. 다음 원숭이 우. 원숭이 우자를 보면 위에가 머리 모양이고 이와 같이 숨구멍 신자가 있었는데 밑에 머리를 위에는 머리를 나타내고 긴 꼬리가 있고 꼬리를 손으로 잡은 모양입니다. 참고로 짐승 발자국 유자라고 하는 글자는 짐승 발자국과는 관계없고 이와 같이 긴 꼬리나 긴 자루를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가 짐승 발자국 유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고 꼬리가 긴 원숭이를 나타내서 원숭이 우라고 합니다. 원숭이 우. 숨구멍 신자는 다른 글자를 만나면서 받전자로 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숨구멍 신자 그대로 쓰이는 글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옛 글자 창문 창자에는 있었지만 그것도 지금은 변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짜구, 흙이나 나무로 사람이나 짐승 형태로 만든 그런 것들을 나타내서 우라고 합니다. 우. 그래서 우는 어떤 모형을 나타내서 토우 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우상 그럴 때. 그다음에 만날우, 만나루. 떠드는 원숭이처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다. 원숭이 마음 어리석다. 부칠우, 부칠우자는 집에 잠시 떠들다가 잠시 머무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퉁이우, 높은 언덕이 있어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높은 언덕처럼 원숭이가 높은 데 올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원숭이우, 모퉁이우. 원숭이가 높은 데 올라가서 구석에 올라가는 데서 모퉁이우라고 합니다. 모퉁이우. 산구비우, 산모퉁이우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이와 같이 이 원숭이우자는 모든 글자가 전부 다 우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성우.
성우 이게 우임금으로 쓰기 때문에 우임금우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임금 우자로 보이겠지만 금문 모양이 보면 머리가 크고 꼬리가 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크고 긴 몸을 가진 벌레 이름입니다. 벌레 이름이었는데 우임금 이름으로 쓰여서 지금은 우임금우라고 합니다. 우자를 만나는 글자는 이와 같이 폐옥 우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폐옥우. 일만만자는 위에가 풀조자가 아니라 전갈 두 발 모양이고 가운데에 몸통이고 두 발과 몸통과 긴 꼬리가 있는 정갈을 나타내서 정갈만자였지만 번진력이 강해서 숫자가 많아서 많은 수를 나타내는 데 쓴다고 합니다. 참고로 천자나 만자, 억, 조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자를 빌려다가 어떤 수를 나타낸 가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일만만자를 나타낼 때도 파자를 할 때도 풀에 발자국이 많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풀밭에 이게 짐승 발자국 문자가 있으니까 전갈이라고 합니다. 짐승 꼬리, 짐승 발자국, 전갈 발자국이 많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면 이 만자 밑에 벌레 중자가 붙은 글자인 정갈만자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일만만자는 전갈 모양이었습니다. 만자를 만나는 글자는 갈매, 많은 힘을 다해서 멀리 가는 데서 힘써서 멀리까지 가는 것을 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진할 때 쓰고 일만만자 위에 이와 같이 언덕이 붙으면 전부 다 숫돌을 뜻합니다. 숫돌, 전갈이 좀씩 뜯어먹는 것처럼 오래 힘들어서 가는 숫돌을 나타내서 갈려, 힘쓸려, 숫돌려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인 범인, 이것도 토끼 묘자와 마찬가지로 본래는 이와 같이 화살 모양인데 굽어진 화살을 어떤 판에 대고 느려서 펴거나 아니면 화살에 어떤 내용을 담은 문서를 달고 멀리 쏘아서 멀리로 보내는 모양이다 라고 설명하는 글자입니다. 옛 글자 모양을 보면 그런데 지금은 위에가 진면자 모양으로 변해서 알기가 어렵지만 옛 글자들 모양을 보면 이와 같이 전부 다 화살 모양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잘못된 굽어진 활들을 판에 대고 펼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다라고 많이들 설명하는 글자가 동방인자인데 지금은 호랑이띠, 범띠를 나타낼 때만 주로 쓰이고 인자를 따르는 글자가 이와 같이 편련자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뭔가를 펼치는 것처럼 물이 펼쳐져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속마음 이런 것들을 펼치는 데서 연기할 때도 쓰이고 있습니다. 활을 당겨서 멀리 뭔가를 펼치듯이 물이 멀리 펴지다 라는 의미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펼친다 라는 의미도 연자는 연기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연기, 연극. 다음에 밑둥적자를 보면 위에가 임금제자가 있고 밑에가 입구자 형태가 있습니다. 임금제자는 나무를 많이 쌓아서 제단을 쌓아놓은 모양이고 불을 태워서 하늘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임금을 뜻하는 글자이고 밑에 입구자 형태가 있어서 받침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무 제단과 받침대 모양이 적, 그래서 받침대에서 밑둥적, 뿐시로 읽는 글자인데 본래 임금제자 밑에 입구자 모양이 지금처럼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무엇든지 밑둥을 나타낼 때 적자가 들어가는데 감꼭지나 꽃 받침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적에 적자를 쓰고 있습니다. 적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물방울적, 가장 밑둥에 맺혀 있다. 맺혀 있는 물방울 딸적, 손으로 과실 꼭지 밑둥을 따는 데서 딸적, 맞을 적 자신과 잘 맞는, 가장 잘 맞는 근본 장소로 간다 라는 뜻에서 가다라는 뜻이 있고 대적할 적 가장 밑둥인 부분, 가장 모이는 부분을 쳐서 공격한다, 대적한다. 정실적, 귀양갈적, 정실적은 한 집안의 여자, 가장 공손하고 근본이 되는 여자. 그래서 적자는 밑둥이라는 의미와
근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귀양갈 적자까지 이 적자를 만나는 글자는 이와 같이 전부 다 적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다음 상자가 있는데 상자는 적자와 매우 유사해야 해서 여기에 배치를 해서 적자와 구분해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본래 이 상자는 이와 같이 상나라를 대표하는 제비 모양의 건축물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는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장사상이라고 쓰지만 본래는 제비 모양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갑골문 근문에도 보면 복잡한 건축물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장사 상자와 적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높은 설립자 밑에 대하고 사람이자 걷는 사람이자 입구자 이와 같이 이 장사상자와 적자를 잘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다행히 상자를 만나는 글자는 없고 상자 하나만 있습니다. 파자로 크게 사리에 밝고 장사를 잘한다 라고 해서 희알이다 세마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글자가 상자가 됩니다. 오늘 배운 글자를 보면 오지병격 진흙으로 만든 솥을 뜻하고 얼길구 노프랑 토끼묘 경자가 있는데 이 두 글자는 이렇게 따로 보면 알기 쉬운데 다른 글자하고 같이 만나고 있으면 알기가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받침에 이응자가 있으면 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숭이유 무임금우 벌레 모양이었고 정갈 모양이었고 화살을 펴는 모양 밑둥적 장사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